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에이젠틱 시크라는 GitHub 저장소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100% 내 컴퓨터 안에서만 돌아가는 개인 AI 비서를 만들겠다는 상당히 야심찬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혹시 클라우드 AI 쓰시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월 구독료 같은 거 좀 신경 쓰셨다면 오늘 얘기가 흥미로우실 겁니다. 왜, 맞아요. 그 메뉴스 AI 같은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죠. 핵심은 뭐냐면 모든 데이터 처리를 사용자 기기,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 끝내서 외부 유출 걱정을 아예 없애겠다 이겁니다. 기능적으로도 보면 스스로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정보 찾고 코딩도 하고 심지어 작업 계획까지 세우는 꽤 똑똑한 기능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이젠틱 시크, 과연 잠재력이 어느 정도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지 보고서 내용을 좀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내 컴퓨터 안에 AI 비서,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가장 먼저 내세우는 가치가 100% 로컬, 100% 프라이빗 이거잖아요. 외부 서버 전혀 없이 오직 내 PC에서만 돌아간다? 와, 이거 정말 혹하는데요. 꼭 영화에 나오는 개인 비서처럼요.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죠. 데이터가 내 기기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안심되고 또 매달 돈 나갈 일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걸 로컬에서 다 돌리려면 컴퓨터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보고서 보니까 고성능 GPU, 예를 들면 RTX 4090 같은 거요. 그리고 램도 48GB 이상은 돼야 원활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월 구독료는 안 내지만 그 대신에 초반에 고사양 컴퓨터 사는데 돈이 확 들어가는 거네요. 거의 클라우드 서비스 몇 년치 비용이 한 번에 드는 셈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사실상 그 비용이 하드웨어 구매 비용으로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초기 투자가 만만치 않다는 점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럼 기능 쪽은 좀 어떤가요? 웹서핑하고 정보 요약하고 웹사이트 양식 같은 것도 대신 써준다고요? 파이썬이나 C코드 짜고 디버깅까지 한다니. 와, 이거 진짜 다재다능한데요? 네, 그 자율 에이전트로서의 기능 구현에 꽤 공을 들인 것 같아요. 특히 좀 복잡한 요청이 들어오면 이걸 스스로 잘게 쪼개서요. 각 분야를 잘 아는 내부 전문 에이전트들한테 일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지능형 라우팅이라고 하던데 덕분에 좀 더 복잡한 작업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음성으로 명령하거나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직접 관리하는 기능도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와, 기능만 들으면 정말 솔깃한데 근데 보고서 보면 아직 좀 불안정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윈도우 환경에서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이거 좀 큰 문제 아닌가요? 대부분 윈도우 쓰실 텐데. 맞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예요. 리눅스 기반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윈도우에서는 명령어 충돌이나 파일 경로 문제 같은 오류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거든요. 잠재 사용자 대부분이 윈도우를 쓴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설치를 좀 쉽게 해주는 도커 지원도 아직은 좀 불안전하고요. 공식 릴리스 버전이 없다는 것도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그 안전 필터가 너무 엄격해서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오히려 필요한 작업까지 막는다면서요. 네,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AI가 혹시 위험한 명령어를 실행할까 봐 안전장치를 걸어놨는데 이게 너무 과해서요. 예를 들어서 AI가 짜준 코드를 파일로 저장하는 아주 정상적인 작업조차 위험 명령어로 분류해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면서도 안전을 지키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지금으로선 중요한 숙제 같아요. 그래도 GitHub 스타가 벌써 14,000개가 넘고 이슈나 풀 리퀘스트 같은 개발 참여도 꽤 활발한 걸 보면 커뮤니티의 관심은 진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로드맵이나 자금 지원도 없이 시작했다던데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오픈소스의 힘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발전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동시에 방금 얘기한 윈도우즈 호환성이나 도커 지원처럼 좀 복잡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하려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나 어떤 지원 구조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100% 로컬. 이걸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원하면 오픈 AI 같은 외부 클라우드 AI 모델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게 해놨어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 설정 파일에서 외부 API를 연결할 수 있게 옵션을 열어뒀어요.
그러니까 로컬 모델 성능이 좀 아쉽다고 느낄 때 더 강력한 외부 AI, 예를 들어 GPT-4 같은 걸 빌려 쓸 수 있게 유연성을 준 거죠. 물론 이렇게 외부 API를 쓰면 에이전틱 시크의 핵심 가치였던 그 완벽한 프라이머시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거고요. 성능을 택할 거냐, 프라이버시를 지킬 거냐, 이걸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그런 지점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에이전틱식,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는 분명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다. 강력한 자율기능 구현이라는 목표랑 또 활발한 커뮤니티 지원은 확실한 강점이고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초기 하드웨어 비용, 아직 해결 못한 윈도우 문제, 그리고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라 좀 불안정하다는 점, 이런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특히 그 100% 로컬이라는 이상적인 목표와 사용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접근성이나 편의성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잘 메워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기술적인 또 현실적인 장벽들을 잘 넘어서기만 한다면 정말 AI 비서 시장에 신선하고 또 의미 있는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AI를 쓰실 때 완벽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높은 초기 비용과 약간의 사용상 불편함 감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데이터 공유 가능성은 있더라도 편리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에이전틱 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